자, 이동훈 차장님, 네. 어떻게 준비를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약하게 좀 출발은 할 것 같긴 한데 어제 장중 시세 흐름이 쭈루룩 올라가다 출렁거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뭐 시장은 저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뭐 이게 뭐 굉장히 뭐 색다른 시장의 흐름은 아니고 예상이 네. 좀 됐던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간에 코스피 코스닥이 5거래를 연속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그 전주에 기록을 했던 그 하락 갭을 이제 완전히 메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뭔가 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여기서 에너지가 좀 이제 다시 좀 이제 능축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숨고르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뭐 이제 장중에 흔들림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흔들림이고 결국 또 흔들림을 극복을 하면서 결국 플러스로 그러니까 마감을 했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종목 기업별로는 다 차이가 있지만 그렇습니다만 다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대로 새롭다기보다도 하여간에 또 한 번 이런 또 헤드라인 리스크가 좀 불거졌다는 부분이 오늘 시장의 또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요. 대장가는 좀 이렇게 약하게 출발했지만 뭐 쭉 올라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세가.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지금 이제 워닝 시즌을 접어들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이제 예를 드는 것이 현대차, 또 이제 LG전자 이런 네. 종목들이 최근에 툭툭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이건 결국은 이들 기업들이 괜히 오르는 게 아니고 네. 결국 3분기 실적으로 집약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장의 흐름,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준비하라 해서 제가 앞에서 다룬 내용이긴 한데 네. 결국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는 뭐 트럼프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불거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바이든이 아예 이기려면 좀 크게 이겨라.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이제 만약에 뭐 표차가 근소하게 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지금 불복 선언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복 선언이 되면은 이 불확실성이 11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차이가 확 벌어져 가지고 이게 아예 뭐 어떻게 뭐 해볼 수도 없을 정도의 이런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미국의 대형 IB들의 미묘한 변화가 전망에 대한 변화가 이런 쪽에 좀 베팅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는 것이 사실 처음에는 월스트 시나리오였는데 최근에는 차라리 상원까지 장악을 하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공화당은 항상 작은 정부를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그러니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큰 정부 그러니까 이런 쪽을 좀 지향을 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상황하에서 필요한 거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죠. 지금은 네.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통화 정책은 쓸 건 다 썼으니까 그렇죠. 제발 재정 정책 좀 써라 여기서는 이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지금 미국 증시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아닌가. 이거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선 전까지 협상 안 하겠다고 그러는 이유도, 그러니까 지금 대선 전에 협상을 하더라도 결국 이게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당 쪽의 어떤 입맛대로, 의도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선거 전략인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뭐 이제 백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뭐 백신 긴급 승인 나오고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려면 좀 진작에 했어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얼마나 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결국 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압승을 하고 강력한 부양 정책이 좀 나와주기를 이게 지금 시장이 가장 원하는 바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네, 우리가 항상 탄생해서 사멸할 때까지 갖는 아주 극단적인 딜레마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누구를 좋아할 수도 없는 거지만 명확하게 정해지면은 갈등이 없을 텐데 지금 미국 대선은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시장 친화적인 것들을 분명히 또 뭔가 준비할 거라고 봐요.
판을 깨겠다는 생각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장이 또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시장 풍문이지만 SK 하이닉스 쪽도 그렇고 이 장비 업체들한테 대규모의 투자가 곧 단행될 거니 준비해라라는 얘기가 돌다가 자금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퀘스천 마크. 근데 이제 그 구도시바가 상장을 지금 철회하는 바람에 SK 하이닉스는 자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삼성전자도 그러면 지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실적 기반의 베이스와 투자를 또 단행하는 이런 형태가 분명히 있어야지 우리한테는 그나마 미국의 중구난방적인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디커플링 될 수 있는, 차별화될 수 있는 또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나가고 있으니까 좀 정리 좀 한번 더 해주시죠. 뭐 앞에서 이제 윤영 매니저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그 IT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컨센서스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뭐 이제 처음에 10조 나오다가 이제 11조까지 지금 나오는 전망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은 뭐 LG전자라든가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그것도 좀 약간 서프라이즈 수준의 흑자 전환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M&A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이런 것들이 이런 현금들이 투자에 집중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미 지금 뭐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많은 기업들한테 지금 뿌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는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밸류 체인 전체적인 그 산업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확실히 이제 이런 그 IT 기업들이 실적들이 지금 이제 10월장은 굉장히 좀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실적들이 확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결국은 이러한 실적이 시장에 굉장히 그 중심에 서서 시장을 좀 이끌거나 또는 지지하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 좋은 기업들이 무엇입니까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투자자분들은.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최근에 소비했던 그 행태들을 보시면은 거의 관련 기업들이 다 나옵니다. 무엇을 뭐 섭생을 하거나 아니면 소비를 어떻게 했고 뭐 쇼핑을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관련 기업들.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앵커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음식료, 건강기능식품. 맞아요. 우리가 지금 다 그런 거거든요. LG전자, 맞아요. LG전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지 하고 딱 아마 리마인드를 하실 거예요. 바로. 가전교체, 뭐 그런 거예요. 리모델링도 사실 뭐 얘기가 많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어제 또 제약사 쪽에 뭐 관계자분을 뵀더니 이제 실적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냥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뭐 그 얘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실적을 또 빨리 발표하실 거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또 좋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관련 기업들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또 관심으로 올라오시는 리스트 상위 기업들 정리하고 몇 가지 특징 기업들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